사각지대를 잘 보완해 주셔서 이번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원하시는 규제를. 예, 안녕하세요. 광노성입니다. 우선 이렇게 오늘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벤처기업협회 자문을 근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벤처기업협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5년 전만 해도 뭔가 제도 개선을 하자고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자문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명절에 서로 이렇게 덕담을 나누면서 인사를 하긴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생각을 해보면 이제 벤처기업협회에서도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상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많이 해봤지만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될 만한 벤처기업들은 이미 플립이라고 해서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고요. 이 시장 자체가 국내에 있는 벤처들만 국내에 남아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렸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2의 벤처붐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자금 유동성 속에서 많은 벤처들이 투자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정작 그렇게 성공한 데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금이 있고 사람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규제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뭐 한 10년 정도 된 과제입니다. 신의료기술 평가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제도가 있는데요. 새로운 의료기술이 나오면 평가를 먼저 받아야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 한국만 있는 규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의료기술기를 개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새로운 거야 정말? 정말 새로운 거면 한국에서는 하면 안 돼. 왜? 그거 평가 통과 못해. 그러면 그러다가 벤처 망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사실 현실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뭐 같은 시간을 들여도 정말 큰 임팩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작은 임팩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라면 좀 큰 임팩트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서울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국무회의에 하면 중앙정부에서만 이렇게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장님은 거기에도 참석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를 대표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지자체에서도 뭐 규제 개혁한다고 하지만 중앙정부에 막혀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가서 좀 목소리도 좀 크게 좀 내주시고 그러면서 좀 지금 요새 특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김진욱 위원님. 네, 김진욱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보람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계획된 절차를 검토해보니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현재 국토부 규제개혁위원을 맡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이 이번 위원회 역할보다 가치 있고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몇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인허가 일선에서 심의 절차나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낄 때 서울시에만 있는 규제들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와 비교해도 이것은 왜 여기에 존재하지? 라는 그 규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세부적인 아주 밑에 있는 조항들이라 이게 개발 사업과 여러 가지가 다 연동되어 있는데 일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규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개발행 허가에서 평균 경사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지자체나 다 있는데요. 서울시에는 거기에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10 x 10m 안에 하나라도 높은 경사도가 있으면 평균 경사도를 무시하고 그 경사도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 규제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상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통과 못해서 못 짓는 땅들이 수없이 많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비오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환경 정책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시장의 정책도 있고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비오톱이요 대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지는 기본적으로 훼손된 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대지는 집을 질 수 있는 그 확고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오톱 때문에 또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엮이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거의 구릉지로 대부분 되어 있고 그 비오톱 관리도 아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뭐 일부 대지나 뭐 여러 가지 임야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예,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노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역대 정부에서 계속 이제 규제 개혁을 기치를 안 들었던 정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념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뭐 역대 정부에서 역정을 들였는데 여전히 기업 현장이나 국민들은 발목을 잡는 그런 규제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그 밭대리 같은 기업들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규제 때문에 지금 뭐 나간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광노성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개혁을 정말 했는데 왜 우리가 실효성이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할 때가 됐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 최근에 우리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제 개혁 대토론회 하면서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규제 개혁 건의 그것들을 사실은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그런 식의 그런 토론회라든지 뭐 현장 개선 뭐 이런 걸 여러 번 했는데 차이가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게 거기서 건의를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뭐 풀어준다는 뉘앙스를 줬지만 실제로 법령 개정까지 다 하고 나면 벌써 어떤 경우는 뭐 5개월 어떤 경우 1년까지 걸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가서 얘기해도 결국은 이게 잘 안 풀리는구나 하는 그런 실망감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지금 서울연구원장이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와서 놀란 거는 그 역동적으로 1호, 2호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정말 의지를 갖고 푼다는 것 자체가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그런 굉장히 좋은 그런 프랙티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기업은 인허가를 대부분 지자체에서 내기 때문에 그 체감도 측면에서는 지자체에서 규제를 풀어줘야지 사실은 일반 국민이나 기업인들이 뭐 이게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이거 인허가를 왜 안 해줄까에 대한 것들 때문에 어떤 경우는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이 또 법령 때문에 못 해주는 것도 좀 이유 없이 좀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자체의 의지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해서 느꼈고 그 중에서는 올라온 것 중에서는 이제 정부의 그런 법령과 관련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 심의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중앙부처에다가 좀 연결을 시켜서 이걸 꼭 풀도록 하고 지금 우리 김준우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갈라파고스 규제라 그러는데 서울시만 있는 규제. 그러니까 뭐 서울시에서 일부러 만든 건 아니고 다른 지자체보다 좀 강하거나 좀 없는 규제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뭐 그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많이 개선을 했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 기회에 잘 풀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법령 관련이나 이런 것들뿐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는 행태적인 규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법령상은 해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좀 그 특히 이제 우리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행정하고 규제를 풀어줘가지고 받는 그런 인센티브보다는 좀 잘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감사를 받거나 이래가지고 본인이 그거에 대해 피해를 입는 경우 이런 경우는 누구든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태적인 측면에서 우리 이 감사위원회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 예를 들면은 사전 감사 컨설팅 제도라든지 예를 들면은 감사에 걸릴지 안 걸릴지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미리 컨설팅을 받아서 그걸 좀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적극행정 면책 제도라든지 적극행정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면책을 해준다든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그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 그 위원회에도 좀 관여를 했었는데 보니까 그 실제로 와서 면책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 제도를 이렇게 활발하게 이용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면책 제도를 가기 전에 여기 그 컨설팅 제도, 사전 컨설팅 제도를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안 오면 먼저 찾아가는 컨설팅 제도를 통해서 과거에 이런 것들은 감사에 문제가 됐으니까 좀 미리 감사위원회에서 좀 그
감사 선세팅을 좀 해준다든지 그런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허가 과정에서 저런 게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이제 이거를 인허가를 올렸는데 지자체에서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법령상 가능한지 안 한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중앙구청에다 유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중앙구청에서도 그게 올라오면 또 책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유권 해석이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좀 모호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다시 또 받아서 또 올리고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가면서 기업인들은 애를 태우고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도 그런 폐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처에 가지 말고 법제처에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라는 데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러면 범정부 차원에서 그거를 법령 해석하자 그랬는데 그것도 또 처음에 좀 하다가 별로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우리 서울시에서 그렇게 좀 각 자치구나 이런 데서도 이거에 대한 유권 해석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모호하고 뭐 어떤 경우는 유권 해석을 잘 안 해주고 그런 경우를 잘 모아가지고 그거를 좀 우리 이런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권 해석들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정부 규제위원회에서 이제 황당 규제라는 거를 이제 공모를 받았는데 사실 그 부처 입장에서는 자기가 황당한 규제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되게 창피한 일이지만 어쨌든 국민 공모에서 황당한 규제라고 자기들이 얘기한 거를 20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니까 그 부분은 그냥 예외 없이 그 규제를 개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어떤 그 법령 해석상에 있어서의 좀 그런 소극적인 자세 이런 것도 좀 오히려 밑에서 가급적 많이 올려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한 분 더 소개 올리고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명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핑계 같습니다만 그 종로에서 시위 때문에 계속 한 30분간 교통정체가 있어가지고 하필이면 그때 휴대폰 배터리도 또 안 돼가지고 이게 오늘 제가 아주 정말 당황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10여 년 전에 제가 하는 안전 관련 사단법인에서 그 서울시하고 함께 국내 최대급의 어린이 자동차 안전 교육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울시에서 땅을 대고 민간 기업이 스폰싱을 하고 저희 전문 기관이 들어가는 초유의 형태로 정착이 돼서 지금 울산이나 기타 지방에도 퍼지면서 상당히 잘 운영되는 또 인기 있는 그런 안전 교육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책 결정은 오롯이 오세훈 시장께서 해주셔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땐 저하고 굉장히 낯이 익었었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게 제 발목을 잡는 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통상적으로 얘기되고 사람들이 공감하는 타이틀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하면 반복돼서 문제가 제기되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일이 돼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보기는 그렇듯한데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디테일에서 컨트롤 해주는 게 좋은데 또 디테일에서 컨트롤 해주는 규제 개혁은 조금만 멀리서 바라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나 또는 매도되기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황당 규제 오균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항상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허당 규제입니다. 허당 규제. 뭐냐면 항상 사고가 나면 이리저리 하는 것이 안전을 강화하는 일이라는 사회 심리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데 그렇게 급하게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허당 규제가 생겨나고 사람들은 그것을 규제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건축물의 창의성이나 공간의 자유도나 이런 것들 또 비용 상승 이런 걸 유발하지만 막상 없애려고 하면 누군가가 안전을 후퇴시킨다는 명분으로 또 공격을 하고 이것들이 뭉쳐 있다 보니 안전 분야야말로 정말 효율을 위해서 규제 개혁해야 되는 거지만 웬만한 접근성과 전문성과 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참 규제 개혁을 완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파트 용도를 제외하고는 복층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왜냐하면 복층형도 층이기 때문에 층간 구획을 해라. 또 걸핏하면 방화 구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상가 지역에서 거대한 방화 샤타들의 울타리가 생기는데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법은 대한민국과 일본에만 있다는 사실을. 외국에서는 스프링클러에 돈을 들이고 공간을 틔워서 피난을 쉽게 하고 진압을 용이하게 하는데 우린 그게 아니라 스프링클러 다 달아놓고 어거지로 8m, 10m짜리 샷다를 떨어뜨리게 하니 그 샷타가 늘 화재가 나면 한두 개는 안 떨어져서 관리 책임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사실은 그거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안전성에 별 관계없는 것들이죠. 또 하나는 주변에서 보면 왠지 몰라도 도시의 풍경을 봤을 때 우린 그 뾰족 지붕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별로. 이 일본의 어떤 지자체가 부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관광 그 아이템을 만드는데 그 지자체는 지붕을 무조건 뾰족 지붕으로 하라 그래서 억지로 경관을 창출해서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대도시 서울이 그러한 모델을 따르자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뾰족 지붕이라는 건 아름다운 대신에 돈이 드는 문제가 있으니까 돈이 드는 대신에 그러나 빗물이나 눈에서부터 안전하고 바람에서부터 안전한 건축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뾰족 지붕 만들면 다락방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인센티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락방이 사실은 불법이다. 그 면적 그거 건축에 안 들어가니까 임대해주고선 불법화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만 그 다락방의 높이를 1.8m에서 1.4m로 줄였습니다. 그 이후에 뾰족 지붕이 없어진 거죠 이제. 아니면 완전히 그냥 그 누구말 맞다나 모자가 있어야 되는데 모자는 없고 이마밖에 없는 건축물이 나온다든가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잔잔히 많이 그 개입돼 있어서 본래 모습을 찾아주면서 나아가려면 왜 다락방 없앴냐? 그건 무관한 안전과도 무관하고 그 정도는 글로벌리 봤을 땐 지나친 기준이라는 전문가들의 확실한 그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외에도 여기 계신 분들 집에서 화재 났을 때 과연 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수 있을까? 뭐 사실 보면 너무 허당이 많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법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심의 과정에서 툭툭 던지는 한마디가 결정타가 됩니다. 이를테면 불이 나서 소방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길에다가 세워놓으면 교통에 지장을 주니 소방차가 전부 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한마디 때문에 단지 내 모든 면에 접할 수 있는 소방차 통로를 만들려다 보면 건축당이 안 나오는 거죠. 세상에 어느 나라가 그 몇십 년에 한 번 나는 불 났을 때는 교통 통제하고 길에서도 당연히 불을 끌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염려 때문에 법에도 없는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이 소방도의 과정에서 인정이 돼버리면 치명타를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한이 없지만 대개 이런 분위기를 말씀드리면서 그 소방 성능 평가나 소방 동의 과정, 또 이어지는 사전 재난 평가, 또 그 위에 이어지는 건축 심의, 그리고 교통 심의와 경관 심의 등 실제로 건축물의 공간을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는 데서 개입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좀 디테일하게 의미 없이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허당 규제, 복잡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현장에서 몇 개라도 골라내서 이번 기간 내에 한번 처리를 해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 뭐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디테일한 부분을 좀 더 조사를 해서 공감을 하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규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또 이렇게 규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적극적으로 개혁을 하시려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뭔가 이 규제 개혁의 선도적인 어떤 이러한 그 위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차원에서 제가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그림자 규제를 격파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기존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그림자 규제라고 얘기하는데 통상 이제 행정지도나 이제 구두지시로 해서 이게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그 국민과 기업을 그 제한하는 그런 그림자 규제가 이게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킵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를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법령에 나와 있는 모든 요건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나쁜 규제보다 안 좋은 게 좀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 추가적인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인허가 요건이 모두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임금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 또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 없으면은 허용이지 왜 그게 금지입니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또 금지를 시키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업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 불확실성이 사실상 굉장히 이 규제에 대한 어떤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림자 규제를 명시적인 규제와 함께 이게 개혁이 돼야만 규제 개혁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제 개혁의 성공 여부는 제가 볼 때는 몇 건을 개선했다는 게 아니라 결국 기업과 국민이 체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선의 그림자 규제까지 또 복합 규제를 해서 이 규제 개혁의 성공 여부의 판단은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라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규제 건의 처리 시스템을 좀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라든지 중앙행정기관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어떤 형태가 뭐냐면 규제 개선 건의 창구는 분명히 있고 거기에 규제 개선 건의를 많이 해봤자 그 규제를 담당하는 그 담당자가 이것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용률이 높아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규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인센티브도 없고 규제를 허용한다고 하면 또 추가적으로 또 업무적인 그런 부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규제 건의가 되면은 그것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 예를 들면은 규제 담당자뿐만 아니라 제3의 전문기관, 일반 국민 이런 어떤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공개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 규제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이런 어떤 내부의 어떤 이 건의 처리 시스템을 개혁을 한다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서울시가 이 규제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차별성을 갖는 또 굉장히 그 시스템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국민들 건의하는 사람들은 항상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부 검토 이 처리 시스템을 한번 개혁하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규제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일어나면서 가장 쉬운 게 규제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없애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님이 무슨 규제 혁신을 나오기 설득을 내세우시는 이유는 저는 한마디로 당장의 불편함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 세대가 과거에는 산업단지가 일을 만들었지만 지금 도시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앞서면 타 지자체 타박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반갑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죠. 인류 최초의 법이란 하무라비 법전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사람이 좀 죽으면 그 건축주의 아들을 죽이는 이게 저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규제 혁신을 하는 철폐를 하는 주 원칙이 뭘까? 저는 원칙은 이거라고 봅니다. 품질이나 안전이나 환경이나 이 보안 이 부분을 강화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지 중간에 이 인허가 관련되는 이 규제가 관련된 이건 정말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생산자의 몫이라는 거죠. GBC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GBC 저기 있는데요. 그 톱하기까지 도장이 몇 개나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아세요? 제가 듣기는 770개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민간의 자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살펴보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저는 원칙은 인풋하고 아웃풋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하되, 이거 인풋은 시민의 수요니까요. 근데 아웃풋은 그 성과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 프로세스에 대한 거는 시장 기능에 맡기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되는 인허가 규제는 다 없앴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윤명호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공무원 조직이 페널티만 있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규제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시장님이 먼저 사인을 하십시오. 그래갖고 밑으로 내려가는 방식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그런 걸 한번 시범적으로 보여드리면 많이 움직일 겁니다. 저 마지막으로 그걸 좀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모두에서 말씀하신 우리 연구위원님들 또 교수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직접 현장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체를 대표하는 서울시 회장입니다. 제가 건설업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현장들에서 목소리는 지금 모든 분들이 말씀하신 거하고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대한건설협회라는 것은 건설산업을 목적으로 이게 국민의 삶과 인간의 그 직접적인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이 건설산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규제가 필요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또 중복해서 서로 각 부서 간의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헤쳐나가는데 시민의 삶이 불편해지고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계속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님께서 규제 철폐에 대해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희망 있게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난번에 경제 비상대책 회의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골목길 규제라는 게 건설이라는 것은 대규모 아파트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만 세대, 7천 세대 이런 것만 건설이 아니고 골목에 있는 각 구청에 아니면 시장에 있는 골목길 상권도 상당히 시민들의 삶을 고달프게 합니다. 그런 쪽에 건설 산업이 이바지할 수 있는 게 동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그만 소규모 건설 사업도 관심 있게 봐주다 보면 거기에는 규제가 늘 따라다니다 보니까 풀리질 않고, 구청에 가서 낙담을 하고 되돌아오고 시청에 가서 건의를 해도 제대로 들어주질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협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철폐위원회가 활성화되면은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가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해서 거기서 풀어지는 것을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